often sleeping with the lights on, buried in regrets, breaking into sweats, naked as a falling leaf. Well, it's a natural reaction, driven to distraction, clawing at the ghosts you'll never meet. Oh, and I don't know where they go when they vanish in the corners of my eyes. And I don't know why, I don't know if they stay below or rise up to the sky. But I'm letting go, I'm letting go. It's a history that never really grows. I'm letting go, I'm letting go. It's a silence.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윤희상 하우스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희상 한옥 콘서트, 한옥 음악회라고도 부르는데 이 한옥이 또 양옥으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슬며시 하우스 콘서트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첫 회로 윤희상 선생님이 작곡한 교가들을 가지고 음악회를 잘 했고요. 오늘은 심포니 곡들을 감상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쪽으로 모시려니까 너무 좁아서 영상과 음악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해설이 곁든 그런 좋은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 장소도 좀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곳은 라라 장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라라가 리빙 아트, 리빙 앤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과 고미술이 조화롭게 전시가 되고 거기서 파생된 한국적 DNA를 가진 그런 디자인 상품들을 전시 기획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리딩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기서 음악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한국의 피아졸라를 찾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정기 공연은 이렇게 윤희상 하우스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획 연주들도 또 많이 있고요. 윤희상 평화재단을 통해서 이 음악회 소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곳을 종종 오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겠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라라장터를 맺으시면 가장 빠른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를 이렇게 맺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영상이나 기존의 음악 영상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유튜브 김희곤의 라라장터를 구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빈으로 김용민 국회의원님이 오셨는데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그 윤희상 하우스 콘서트라고 하셨죠? 네, 두 번째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윤희상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신 평화재단 이사장님 포함해서 관계자 모든 분들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윤희상 작곡가와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뵌 적은 없는데 199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윤희상 작곡가께서, 윤희상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동백님 사건으로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1967년도에 독일에 계신 작곡가를 중앙정보부에서 강제로 납치해서 한국에 데려와서 고문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등등으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로 사실상 추방됐던 그런 아픔, 국가폭력을 크게 당했던 분인데요. 그때 또 고문도 많이 당하셨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건이 아직 명예회복이 안 됐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런 고문들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과거사를 조사하면서 그 사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심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되어야 윤희상 선생님께서 정말 제대로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변호사를 했는데 이 사건 재심 사건을 추진을 했고 재심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재심서를 내기 직전에 국회의원이 돼버려서 재심 청구서에 제 이름은 빠져 있긴 하지만 재심 청구를 주도했던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재심 사건은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전 5월 19일쯤에 재심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습니다. 법원이 보통 재심 사건 신청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 결정을 해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재심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심 결정되면 다시 형사재판을 해서 그때 무죄가 되냐 안 되냐를 다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튼 그런 법적인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인연도 좀 말씀드렸고, 한편으로는 윤희상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폭력을 그렇게 당하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지긋지긋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민주화와 그다음에 우리 국보들이 국가로부터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폭력들에 대해서 항상 참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고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해서도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평화운동, 통일운동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지금 이 광주의 영원이가 작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재심 청구를 할 때 법원에 낸 여러 가지 서면에 이 광주의 영원이가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라고 법원에도 저희가 의견서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정말 귀 활짝 열고 열심히 듣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희상 선생님께서 계속 생각하셨고 계속 꿈꿔 오셨던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 예를 들면 인류애라든가 평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후배 세대인 저와 그리고 다른 후배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주비는 누구셨죠? 서른년이요. 서른년님은 그냥 참고로 나가시다가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털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셔도 되고요. 예. 다음 달 국회의원님께 기대해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무대로 모시겠는데요. 우리 수제천 보전위원회 장기철 이사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에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곤 선생님께서 수저천 보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워딩은 수저천 보전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수저천 보전회는 전라북도 정읍, 우리 국어 책에서 배웠던 정읍사시죠. 1500년 된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가사로 이루어진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수저천이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저천은 조선 후기에 궁중음악으로 업그레이드로 확 돼가지고 순조 때 정읍이라는 그 원명의 곡을 궁중음악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 수제천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수제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원명은 정읍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제천 보존에는 가장 그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통음악의 백미라고 꼽히는 이 정읍 수제천을 널리 좀 알리고 보급하고 그런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윤희산 선생님하고는 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윤희산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그 음악 그 작곡의 모티브를 수제천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고, 또 오늘 첫 번째 듣는 곡인 예약도 아마 일부 멜로디가 수제천과 연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주제가 5월과 윤희산이잖아요. 근데 정읍 이 수제천하고 또 5월이 연관이 있습니다. 127년 전에 우리 갑오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 그 황토현 전승일이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이 5월 11일이라 우리 정읍 또 전라북도 사람들은 5월만 되면 광주 못지않게 피가 끓고 좀 펄펄 뛰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그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김영민 그 의원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미경 선생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멋진 해설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온 두 분을 의미 있습니다. 우리 평화재단의 또 윤희산 평화재단의 이사님이시기도 한 신현욱 이사님.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로고를 만들어서 국기를 떨치신 우리 디자이너 안창희 선생님 같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전국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수제천 보존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읍 사람입니다. 네, 수제천 보존의 이사장. 자, 저희가 이제 사실 작년에 이 하우스 콘서트를 계속 하자고 얘기를 하다가 올해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너무나 하여간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최고의 20세기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음대를 나왔지만 음대에 나온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윤희산 선생님을 어느 정도 알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대충은 좀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부심도 가져야 되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그래서 우리 저명한 음악학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 섭외를 하는데 우리 또 윤희산 평화재단에 얘기하지 말라고 신동일 이사님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선을 해서 우리 이미경 교수님을 모셨는데, 지금 나눠드린 이 팜플렛에 보면 정말 프로필이 화려하죠. 근데 제가 그냥 줄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분이 서울대 8호학번으로 들어왔는데 학력보다 300 몇십 점을만 맞춰갖고 도대체 그 점수로 왜 음대를 들어왔냐라고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먹었다라는 그런 분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리허설을 보니까 준비를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윤희산 선생님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경 교수님 큰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음악 감상회는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약과 광주의 영원히, 두 작품 다 5월과 관련이 있는 작품으로 골랐거든요. 광주의 영원히는 금방 5월과 관련이 있는 걸 아실 것 같고, 예약은 왜일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세요? 5월에 종묘 재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
예, 사학을 공부하셔가지고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 때문입니다. 사실 제목에서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예학은 종묘 제례학에서 많은 영감을 또 받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제청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종묘 제례학은 원래 그 왕이 돌아가신 선대왕들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된 음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이게 5월과 관련 있는 이유가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게 종묘에서 지금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에서 지금도 거행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이 궁정의 제사 음악이기 때문에 매우 의식적인 음악이고 그래서 음악 분위기도 굉장히 장중하고 묵직합니다. 이 음악에서 특별히 이제 의식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의 시작과 끝이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악작이라고 부르고 끝은 악지라고 부르는데요. 악작에 사용되는 악기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박이라는 부채같이 생긴 그 악기로 여기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나거든요. 탁착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축이라는 악기는 땅과 하늘을 열어 시작을 알리는 축. 이래서 절구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쿵 이렇게 찢는 악기입니다. 이게 죽 이러면서 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좌고가 쿵 울리면서 요거를 3번 반복하면서 음악이 시작되는데 요 특별한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일상의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의 세계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과 의례를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지상 선생님도 자신의 작품에 이런 통과 의례를 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이 이 종묘제례학과 매우 유사한데 두 작품을 한번 번갈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종묘제례학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윤희상 선생님의 예학을 앞부분만 조금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격받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까요? 예, 그래도 상당히 지금 이 앞부분은 우리 전통 소리를 거의 노골적으로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지고 온 음악 부분은 윤희상 선생님 전체 작품 중에서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상 음악을 딱 들었을 때 한국 사람인 저희가 도대체 어디가 한국적이라는 거야? 그 질문부터 듭니다. 너무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옮겼다라기보다는 윤희상 선생님 작품은 한국적인 소재를 당대 현대음악 작곡 사조 안에서 말하자면 녹아내서 새롭게 만든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곡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지금 사진 2장이 있는데 다름슈타트라고 독일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 다름슈타트가 현대음악제로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뛰어난 작곡가들이 다 모여서 다 미래의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를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1956년에 윤희상 선생님이 유럽으로 건너가셨어요. 39의 나이에 가셔서 거기서 처음에 파리에 계시다가 베를린으로 옮기신 후에 59년에 다름슈타트에서 곡을 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다름슈타트에서 지금 위에 사진을 보시면 백남준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아래 사진도 왼쪽부터 백남준 선생님이시고 또 존 케이지의 얼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이 작곡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아마 윤희상 선생님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을 텐데 이때 작곡가들은 우리가 아는 이런 그 정상적인 선율이 있는 음악을 엄청 싫어했어요. 이거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완전 새로운 소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아시죠? 예, 이 작곡가는 아예 음악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악보라면 악보인데요. 존 케이지의 4분 33초에 보시면은 1악장 침묵, 2악장 침묵, 3악장 침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게 끝이에요. 악보에. 대신 음악가가 소리를 내지 않자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부스럭거리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사실은 음악회장에 늘 우리 옆에 공전에 있었을 소리들인데 그 소리들이 한 번도 귀에 안 들리다가 음악가가 소리를 내지 않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존 케이지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왜 음악이 아닌가? 이런 극단적인 이제 질문들을 이 당시의 작곡가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작곡가 계열에서는 이 헝가리 작곡가인데요. 리게티라는 작곡가가 아트모스페레라는 되게 유명한 작품을 이게 1960년입니다. 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어떤 식이냐면은 작은 소리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소리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하시고 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분이 도를 내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도샵, 레, 레샵, 미, 파 이렇게 작은 차이가 나는 소리들을 동시에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거대한 소리 덩어리가 만들어지지만 각각의 음정은 우리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덩어리를 완전히 선율이고 뭐고 다 해체시켜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지금 저기 그림처럼 음악을 저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큰 범위의 덩어리가 다시 좁아지고 다시 벌어지고 다시 좁아지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음향면 작곡이라고 하는데 윤희상 선생님의 초기 작품이 이 사조에 크게 보면 이 사조 안에 들어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예악도 기본적으로는 큰 소리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리 덩어리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덩어리를 이루었다가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매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리게티와 윤희상 선생님 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리게티는 이 소리 덩어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리게티 악보 중에는 어떤 지시어가 가장 자주 나오냐면 온 메르크리 아인즈젠 우리말로 하면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별 악기 소리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싹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희상 선생님은 이 개별 악기 선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꿈틀거리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악보 못 보시더라도 그냥 그림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앞까지 아마 거대한 소리 덩어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덩어리가 갑자기 끝나자마자 트럼펫 세대만 딱 남아서 이 선을 연주하는데 이 선들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움직이는 이 선율선들 살아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뭉치기도 했다가 다시 또 흩어지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네, 우리 음악에서입니다. 우리 음악에서는 어떤 소리를 그냥 삑 하고 내면 죽은 소리라고들 다 하는 거예요. 얘를 살리려면 얘를 흔들어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띠 이렇게 흔들어 대야 비로소 에너지를 얻고 선율이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 음악에서는 기운생동이 말하자면 미야교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신 거죠. 우리 음악 잠깐 그 청송곡, 대금 청송곡을 한번 조금만 들려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너무 멋지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한번 이거를 오선보로 옮겨봤거든요. 오선보로 옮기면 너무 복잡해져 버려요. 그런데 사실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윤희상 선생님의 악보와.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잘 들어보시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큰 덩어리 안에서도 계속 띵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가 지나가고 나서도 개별 선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청송곡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지만 완전히 현대적인 방식으로 너무너무 세련되게 유럽 음악적이면서도 저 음향적인 잔향이 계속 남아서, 사실 저 음악을 듣고 나서 서양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아시아적인데?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음향적인 흐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연주는 그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2021년에 최수열 지휘자와 함께 연주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예약은 이제 초기의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음향 구성체에 굉장히 작곡가가 집중을 하고 작곡을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백님 사건을 겪고 작곡가의 작품 경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작품 안에 메시지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보를 한번 좀 보시면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1917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43년에 일본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러 유학을 떠나시거든요. 거기서 일본 유학생들하고 같이 항일 단체를 지하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으셨을 때부터 조국의 식민지화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셨고 정의감이 굉장히 투철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잡혀서 조금 고문을 그때도 심하게 겪으셨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서울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56년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59년에 이제 성경적인 데뷔를 하고 지금 보시면 66년에 예약이 초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67년에 이제 동백님 사건으로 납치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한 69년까지 한국에서 잡혀 있다가 석방되신 후에 나와서 70년대부터 이제 작품의 경향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요거는 이제 윤희성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예술가는 누구나 한번 도달한 영역에 그대로 머무를 수는 없다. 이리하여 나의 음악이 우리 민족 속에 오래 흘러오는 선적인 미를 탐구한 지 약 5년 만인 1975년경부터 나는 나의 정신상에 오래 맺혀있던 인간성을 탐구로 전진했다. 나는 그때 서유럽의 어느 작곡가보다도 앞장서서 그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으로만 예민했던 것이 아니라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에게는 조국과 음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깊은 상관관계 속에 있다. 나에게는 이 조국이란 말을 깊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한 번도 나의 조국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도 배웠고 또 아름다운 예술의 유산도 배웠다. 한반도 주변이나 국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방송을 듣고 알아봅니다. 작곡도 잘 안 돼요. 나의 조국과 민족에 대한 관심은 본능적인 것 같아요. 80년 광주 민주항쟁 진압 소식을 접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할 비극이 내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경악하다 못해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떨리는 가슴으로 광주의 영원히를 작곡했습니다. 민족에게 새로운 정의와 평화가 도래할 것을 기원하는 심정으로 나는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곡이 순식간에 작곡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곡은 굳이 말하자면 표제음악적인 교향시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표제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무슨 소설이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곡을 말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 같은 거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812년 나폴레옹 군이 러시아를 침범했을 때 러시아군이 나폴레옹 군을 격파하는 그 사건을 이제 음악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낭만주의 작곡가였던 차이콥스키는 그럴 때 예를 들면 나폴레옹 군을 상징할 때는 프랑스 국가를 라마르세유 선율을 차용해다가 쓰고 또 러시아군이 승리했을 때는 러시아 국가를 차용해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율을 안 쓰신다는 우리 윤희상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이 끔찍한 사건을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 오케스트라 음향만으로 이걸 만들어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음향이 이렇게 공포스러울 수 있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작곡을 하려면 진짜 오케스트라 음향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대단한 자신감으로 이 작품을 20분이나 되는 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독일의 학자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이 곡에서 표출되고 있고 또 피부로 전달되는 것은 격정의 직접성이다. 빈번히 등장하는 극단적인 음량, 강렬한 표현, 현악, 관악 혹은 타악음의 격렬한 분출. 이처럼 음악 자체가 항거하면서 자기 주변을 마구 휘두르고 벽이나 자기의 가슴을 치는 것이다. 그래야 이 곡은 스스로 표본, 경고의 표지가 되고 있다. 윤희상의 이 곡이 지니는 강점이자 특수성은 스스로 당하고 직접 겪은 것과 같은 충격이 그 곡에서 작곡물로 구성이 되고 이것이 음향으로 옮겨져 결국 공연 시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데 있다. 그래서 이 20분짜리의 음향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20분 동안 이 음향을 들으시는 것이.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20분 듣는 것도 괴로운데요. 너무 힘든데 이 20분짜리 이 곡을 완전히 외워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오늘 연주는 바로 그렇게 윤희상 곡을 완전히 외워서 연주하는 북한 교향악단의 연주로 그리고 김병화라는 북한의 지휘자입니다. 그 음반으로 들으실 텐데요. 사실은 완전히 외워서 연주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확하게 연주하고요. 그리고 대충 연습해서 하는 웬만한 오케스트라보다는 훨씬 훌륭한 연주를 하고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실 때 사실 한참 듣다 보시면 어느 순간 멘붕이 탁 오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렇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지도 삼아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곡은 20분인데 거의 정확하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중간부, 종결부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딱 들으시면 음향들이 대체로 잔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소리들이 공포스럽고. 그리고 특히 이제 쫙 이게 나오다가 마지막쯤 가면은 팀파니 소리가 막 나오고 아까 그 발 있잖아요. 그게 탁탁탁탁 하면서 마치 총탄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아마 격전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게 막 쫙 올라간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면서 굉장히 낮은 저음의 정적이 쫙 흐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전반부가 끝났구나 짐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부로 넘어가서는 굉장히 느린 부분인데 한참 느린 부분이 흐르다가 갑자기 조금씩 현악기에서 트레몰로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 현악기의 소리가 마치 울부짖음 같은 통곡 소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금관과 팀파니들이 막 굉장히 처절한 외침 같은 선율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들리면서 3부가 시작되는 거는 어떻게 아시냐면 처음 금관의 빵빠레가 팡 하고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부가 시작됐구나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정의의 승리. 그래서 정말 작곡가가 원했던 바겠죠. 그래서 아주 뭐랄까 리드미컬한 그런 부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고 곡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서 펼쳐지면서 곡이 마치게 됩니다. 사실 그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라 완전히 오로지 청각적인 자극만으로 20분을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광주에 대한 상상들이 있잖아요. 이 상상들이 이 소리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뇌속에서 사실 굉장한 향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만 하시면요. 저는 그게 음악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음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음악은 우리한테 이걸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광주의 영원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렇게 끝내시려고. 우리가 베토벤 심포니 막 1시간짜리 듣기도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도 이 곡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리게 해주신 우리 이미경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마치자마자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힘들진 않으셨죠? 네, 확실히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이 자꾸 회를 거듭하면 우리 윤상 선생님 음악이 훨씬 더 가까이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맞아서 우리 신계빈 이사장님 앞으로 모셔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앉아서 처음에 왔을 때 걱정을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음악을 듣고 지루해하면 어쩌나, 또 졸리신 분이 있으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셨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달라집니다. 슈베르트를 들으면 한 10번쯤 들으면 실증나요. 윤희상을 들으면 20번쯤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궁금증이 생겨요. 이미경 선생님이 좋은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제 새롭게 해석했는데 막 종결부에 빵빠르 딱 나올 때 그 뒤가 좀 무척 좋습니다. 왜냐하면 1981년에 그 엄혹한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을 음악으로 보여줬기 때문이고, 이 곡이 세계 최초로 5.18 항쟁에 대한 수준 높은 작곡인 것은 사실이죠. 독일에서도 연주되었고, 지금 이건 막 북한 국립오페라니까 위상, 일본에서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각지에 다 했던 것이죠. 강조 항쟁에 대해서 이처럼 음악을 통해서 수준 높게 세계에 알린 곡은 저 곡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더 감동이 있고, 특히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빵빠르 뒤에 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냥 가슴이 벅차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게 좀 뭔가 했으면 또 한번 들어보죠. 그래도 우리 또 들어보고. 전 차에 싣고 다니며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그래도 모르겠지만 궁금해요. 왜 내가 모르지 이런 걸? 나만 모르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좋은 감상을 했고요. 또 김용훈 감독님은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고 음악, 미술, 기타 등등 예술 전반에 걸친 그런 그 식견을 가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김용훈 아트 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니까 들어가셔서 저분이 또 뭐 하시는 분인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 좀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설명해 주시는 분은 독일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금 전남대학교에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미경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무엇을 하시면 좋겠고요. 더구나 우리 주빈으로 오늘 제가 모신 김영민 의원님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재심을 변호사실에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국회의원이 좀 서운했습니다. 저런 그 일을 맞추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더 많은 변호사들이나 훌륭한 사람들 응원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김영민 의원께도 지금 지방선거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박수 한번 응원을 받고 그리고 오늘 저희 재단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요. 이사님들 지방에 계신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유희상 선생님 따님 윤정 씨는 통영의 어머니,
윤희상 선생님 부인이 지금 뭐 94세입니다. 근데 한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오셨고 통영 그 국제음악재단의 이용민 이사장이 저희 재단 이사로 되어 있죠. 모신다고 했는데 아마 같이 멀어서 못 오시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여기 몇 분 오신 분들이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신동일 작곡가님은 아주 그 저희 재단의 작곡을 하시면서 큰 그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이 기획도 아마 둘이 하신 거예요? 신동일 이사님 시킨 대로 한 겁니까? 그럼요. 신동일 이사님 이어서 이명 이사님 모셨죠. 한겨레 신문 오래 계셨는데 올해 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신현우 이사님 어디 계시고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조건인데 저희 이사로 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조청명 이사님 일어서 주십시오. 내가 앉으라고 하는데 함부로 안 앉아요. 조청명 이사님 대기업의 큰 일꾼으로 일하시다가 지금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제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직원 11분입니까? 11분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마이크 주시니까 먼저 이 좋은 음악 잘 해설을 해주셔서 그냥 들었으면 정말 저같이 음악에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 힘들었을 텐데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의미대로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불러주시는 이사장님, 이사님을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반갑고요. 또 사실 우리 직원들 같이 있는 동료들도 오셨지만 우리 유종일 기대원 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안 시킨 일을 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냐면요.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청소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상관이 청소해 기분 나빠한다고. 지금 유 박사님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 고맙습니다. 농담이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이끌 훌륭하신 학자님이시죠. 아주 나중에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대진대학교 김기현 부총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혼자 오셨나요? 네, 혼자 왔습니다. 두개 온다고 했는데 혼자 오셨어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안 하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 강균모 시의원도 못 오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음악회 가면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데 가서 어디 무슨 끝나가다 뭐 끝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서로 뭐 미팅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이런 그런 형태, 이런 모임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30-40명 뭐 미팅하면 좋잖아요. 생각도 들어보고 또 이따 뒤풀이 다 오셔도 맥주 한잔 마시고 그래서 이런 저도 잘 몰랐었던 것인데 여기를 운영하시는 책임하시는 분이 김양수 이렇게 뭐라고 호칭해야 할지 모르겠고 대표님이신데 관장님이 모르겠는데 이걸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이고 이런 개념과 컨셉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뒤에 계시 말고 좀 나와서 얼굴 좀 보여주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앉으시겠어요? 예, 아이 좋아요. 나중에 김유곤 씨가 여기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제가 안 부르도록. 그래서 이게 나라장터가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끝나고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이제 매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목요일이죠. 5월에 6월의 마지막 목요일 제가 계산 6월 30일 23일 다음 달 23일에 한다. 뭐라고? 23일에 다음 달에 한다. 30일이나 23일입니까? 네, 다음 달. 그렇습니까? 네 번째 목요일이 되나요? 네 번째. 날짜를 제가 30일로 하면 23일 같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연주를 합니다. 물론 대규모는 못 보지만 간단한 음악을 하죠. 이미지 연상이라는 곡 1968년 우리 사중- 신동일 기사가 그날 지휘도 합니다. 지휘도 합니까? 제가 하는 게 맞는가 봐요. 연상 맞죠? 이미지 사중주. 네. 그다음에 1970년작 활주라고 하는데 글리세 글리세요. 미끄러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프랑스인가요? 하여튼 그 두 곡 다 유명한 곡이고 68년 연상 이미지는 사중주인데 설명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그 평양에 가면 강서 대묘가 있어요. 제가 2008년에 평양을 갔습니다. 윤희상 평화전 대표로. 그때 첼러리스트로 유명한 고봉원 씨랑 같이 갔었죠. 그런데 제가 강서대묘를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니까. 근데 마치 가니까 유네스코에 뭐 지정되어서 외국인들이 뭐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이 있잖아요. 목관 위에 누워서 윤희상 선생님이 몇 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저도 몇 시간 누워서 무슨 영감이 떠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영감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강서대묘에 있는 그 유명한 내 수호신 자천명 500도 주자현무 4개 있잖아요. 이거를 내 악기로 조화를 시키는 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연주로 들어올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활주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무튼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평양 얘기를 한 것은 윤희상 음악연구소가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평양 중심과 윤희상 음악연구소. 윤희상 음악연구소의 전용 윤희상 관현악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365일 윤희상 음악만 연습해요. 굉장한 곳이죠. 매년 그리고 음악제를 9월달에 합니다. 제가 2번을 그 음악제에 참석했죠. 고봉인 씨를 갈 때는 대단했어요. 고봉인 씨 첼로에 너무나 저는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윤희상 관현악도 같이 협연을 하는데 있어도 못 봤죠. 이 사람이 그냥 그 첼로 연주를 하는데 첼로가 그냥 가슴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그 북한의 그 음악 학생들인가 싶어지는데 그분들이 한 700~8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처음엔 전부 그냥 이렇게 딱 차였다고 이렇게 손 꿈쩍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봉인 씨 연주가 시작되고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감동의 물결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더니 그 첼로 줄 있잖아요, 줄. 현이라고 하는 게 한참 하다 끊어졌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두 번째 또 끊어졌습니다. 그냥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분 등치하려 크는데. 근데 관객들이 즐거워합니다. 더 봤으면 하고 저 봤으면 하고. 끝났을 때 아주 많은 박수를 받고 그냥 이렇게 치는 박수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오는 박수를 받고 나왔을 때 그 학생들 같은 분들이 막 고봉을 연호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맥은 하나고 영혼도 하나고 심장도 하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악을 잘 발전시키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을 음악을 통해서 달려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들은 강주의 영혼이 이 번역이 잘 되어 있나요?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게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도 막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가 싶기는 해요. 뭐 기억하면 어떻게 해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이 곡이 임을위한 행진곡과 함께 국립망월동 묘지에서 5.18 행사 때 정식으로 연주되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둘이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생각을 늘 했고, 올해도 5월달 망월동에 제가 참배 14일날 전 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만 전 유공자에서 18날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검문검사하고 기분 나빠서 먼저 갔다 왔는데 하여튼 갔다 오면서 공헌을 해서 우리 힘 모아서 이 곡을 5.18 공식 지정곡으로 만들자. 그리고 정식 행사 때 이 곡이 연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하기를 거기서 5.18 행사에서 공식 행사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연되고 연주되고 중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강주시하고는 얘기가 잘 돼서 가끔 협연을 연주도 하고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그런 그 대표적인 곡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은데 여박사님 진짜 할 말씀 하시네요. 저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 유종일 박사님도 경북 사람입니다. 제가 마스크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기철 이사장님, 제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참 유종일이 맞나 아닌가 그러죠. 긴가민가 하면서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내가 하는 유종일이 맞는가 계속 찾아봤어요. 저 신교연 선배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제가 두 가지 소감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좋구나. 두 번째로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 보기가 좋다. 오늘 좋은 자리 만드는 거 수고해 주신 이사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미경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미경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오늘 1명 추가. 이 문혜안이 참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셨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조총명 이사님, 제가 오늘 팬클럽 결성하려고 작은 모임을 했는데 조금 어디 좀 끝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 모이신 분들 가운데 사이가 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분 혹시 계시면 괜찮습니다. 진짜 아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소감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이게 진짜 열린 음악회입니다. 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우리 김동찬 사장님 한마디. 한번 다 실내에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곤 감독님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의정부에서 왔는데 저는 의정부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김동창이라고 합니다. 윤희상 선생님 음악은 전혀 모르죠. 사실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름 있으신 분이고 늘상 어떤 시대의 한 점으로서 계속 남아계신 분이시고 그런 분의 음악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또한 해설을 통해서 정말 제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현대 음악은 어렵다 그리고 난해하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설을 통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음악의 맥락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분이 제일 알아듣기 쉽고 제일 유용한 말씀을 해주고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이병 이사님, 민상 평화재단 일원가이시고 홍보 담당하시고 또 말씀 안 하시겠어요? 오늘은 참으시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뒷풀이 할 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또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실래요? 소감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왜 박수? 지금 제가 말하는데 제일 호응을 많이 해주셨죠. 다른 분이 말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아홀딩스, 지금 세아베스트 지주 소속이고요. 세아혁신센터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청년 저희 고모님, 저희 그 팬클럽 오늘자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윤희상 작가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나 이제 많이 듣고 했지만 통영에도 그래서 이제 막 한 번씩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음악을 제대로 들어본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항상 문턱에서 좌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들었을 때 예약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라든가 많은 면에서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가까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영화 음악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들으면서 시각과 이제 연결되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주자분들하고 지휘자분들이 진짜 힘드시겠다는 생각했어요. 이거 흔한 그런 선율이 아닌 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구현해내시기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음 달에도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평양의 윤희상 반연 악단이 공연 준비하는 걸 봤어요. 가서 누구하고 같이 봤냐면 선생님의 사모님 이수자 여사님하고 같이 봤는데, 이수자 여사님도 되게 깜깜하십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몇 번 틀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요즘 연주자들, 요즘 연주할 그 말 안 듣습니다. 근데 평양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그냥 모녀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곡이 무척 어렵고 연주하기 어렵습니다. 서양악기 하시는 분들도 화를 많이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난 너무 좀 안 됐더라고요. 막 하는데 나중에 평양의 윤희상 관현악단은 저희하고 교류를 하다가 저희가 유일하게 교류했습니다. 남단체에서는 다 교류가 끝나질 때도 우리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정세가 어려워졌는지 코로나 때문에 완전 끊겨서 작년 재작년에 이메일을 받은 뒤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게요. 하루빨리 이게 좀 복구가 돼서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대선에 제가 독일을 한 보름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윤희상의 베를린에 윤희상 하우스라고 저희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기념관 비슷한데요. 우리 김영민 의원 한번 갔다 오셨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국회의원도 굉장히 갔다 왔죠. 그리고 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들려보라고 했는데 그 일을 통해 이제 베를린 가는데 2주 후에 베를린 갈 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꼭 그러십시오, 박사님. 꼭 그러십시오. 제가 하여튼 통일부의 승인을 여러 차례 얻어갖고 이번에 하여튼 전달을 하려고 평양과 서울에서 왜 같은 유희상 음악을 하는데 기념회를 따로 하냐. 저희는 구하라고 우리 노래하고 같이 해야지. 같이 하고 같은 장소에 못하더라도 뭐라도 이미지라도 맞춰야 돼. 한번도 이렇게 아직도 분단나라가 있고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표현하더라도 남과 북이 같이 해야지 왜 따로 합니까? 이런 내용을 써서 전달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우리나라 대사님께서 전달만 해준 게 너무나 몇 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전달 자체를 안 받고 통신 자체를 접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잘 되면 좋은 음악회가 DMZ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가능성은 많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오늘 음악회에서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저 다른 또 하실 말씀 없으시나요?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그 다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없으시면 뭐 이 정도로 하고 이따 시간 되신 분은 이 근처 디프리 장소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이거 좀 내려가면 무슨 저 2층에 와인 같은 싼 와인 파는 그래서 저녁이 아니고 뭐 가벼운 안주 갖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은 거기 오셔서 거기서 또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교수님도 거기 잠깐 들렸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인사는 그만 이제 여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진도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판단도 나누시면서 나가시다가 우리 문을 딱 나오면 왼쪽으로 좌회전을 하시면요, 에브리데이라는 그 편의점이 코너에 있어요. 거기서 왼쪽으로 다시 꺾어지면 우리 저기 잘생긴 조현우 우리 스텝이 아마 서 있을 겁니다. 전 바깥에서 안내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판단도 하시면서 차례차례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앉은 상태. 앉은 상태에서 찍을까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 사진기 좋은 거 그리시는 분. 네. I've been smoking with the lights on, buried in regrets, breaking in the sweats, naked as I fall. It's a natural reaction, driven to distraction, caught in the ghost of love. Oh, and I don't know where they go when they vanish in the corners of my eyes. I don't know why. I don't know if they stay below the rise up to the sky. But I'm letting go. I'm letting go. It's a history.